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울산의 송장섭입니다. 오늘 송장섭의 파워토크에서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함께 행복한 변화, 주민과 함께하는 동구 건설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계획과 향후 과제를 점검해 봅니다. 또 현대자동차 사무직 직원들의 생산직 전환 신청과 그에 따른 파장도 짚어봅니다. 송장섭의 파워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훈 동구청장 모셨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송에서 이렇게 뵙기는 참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예. 동구 주민들 그리고 예. 울산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김종훈입니다. 올 한해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일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구청장님 지난해 4월 예. 이제 6대 구청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1년 반 조금 더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6.2 지방선거에서 한번 낙선하셨다가 예. 다시 이제 구청장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예.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예, 사실 이제 재선거라는 특징이 있어서 당선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이제 하게 그렇죠.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됐는데 여러모로 아무래도 이제 준비가 좀 부족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마음만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조바심이 있긴 했는데 여러 가지로 어쨌든 간에 그 구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애로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00여 우리 공무원들이 잘 보좌해 주셨고 또 우리 주민들이 등 토닥 끌어주시면서 늘 열심히 하라고 그것에 힘입어 가지고 그나마 열심히 좀 달려온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예. 뭐 끝점은 같고 그러니까 더 바쁘게 움직이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반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돌아보시면 예.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좀 있겠습니까? 저는 늘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지방자치였던 핵은 주민자치이다. 주민들의 참여에 있다. 그 참여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주민과 소통과의 대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발로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뛰어다니기도 했고요. 각종 사업에 있어가지고 먼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물어보자. 예. 주민들 생각과 의견은 어떤지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빼놓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업에 적용을 하도록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주민들이 구청에 편하게 찾아오세요. 또 구청장실로 오세요 해도 그걸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아무래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민 만남을 또 날을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오시도록 또 열어놓기도 했고 더디 가도 어쨌든 함께 가야 어쨌든 그것이 생산적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 소통을 많이 좀 해온 것 같고요. 또 어쨌든 간에 나눔과 배품을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아픈 손가락이 분명히 있을 거다. 예. 더 아픈 것,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직접 좀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진심으로 어쨌든 간에 마음을 다해서 좀 보살피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동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는 조선 해양 도시이긴 한데 살기 좋은 또 문화 관광 도시다. 정주 여건이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별로 못 하세요. 사실 외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거기는 조선 해양 도시의 기능은 충실하지만 동구가 아름다운 곳이고 사람이 살기 좋다 이런 생각을 별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뭐 스토리텔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있는 어떤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조선해양축제도 올해 상당히 좀 예. 키우셨고 또 예, 뭐 맞습니다. 술도도 나름대로 또 관광 명소로 예, 만드시고 그렇습니다. 뭐 예.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둘러보면 이게 구청장이 참 도깨비 방망이처럼 다 할 수 있을 것 같더만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어떤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법과 제도에서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마음이 아플 때가 가장 많았고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이 구청장실을 찾아왔어요. 밖에서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들어오시라고 그랬죠. 이런저런 얘기 끝에 보니까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급하게 어쨌든 간에 돈을 좀 지원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럴 때는 이제 참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또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사 할 때 이럴 때 좀 답답한 점이 좀 어쨌든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어쨌든 동구의 핵심적 사업이었던 일산지 주거 마을 어쨌든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척을 못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일부 이제 진척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것이 또 주민들의 생각만큼 빠르게 가지 못하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 수급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 주민들의 합의를 또 도출해내는 과정도 또 만만치 않는 이럴 때 이제 답답한 지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좀 쟁점이 됐던 뭐 교육연수원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생각은 이미 이전이 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협의가 원활하게 좀 진행되지 못하고 생각이 약간은 차이가 있는 이런 지점이 있어가지고 답답한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교육과 뭐 의지도 그렇고 울산시의 의지도 이거 교육연수원이라는 게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사실은 또 동구가 대항하면서 왜 교육연수를 굳이 이전해야 되느냐의 문제 또한 동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울산 전체의 어떤 대항한 공원을 거기에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브 기능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모두가 좀 지혜를 모은다면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해서 지금 또 협의 중에 있었는데만 조만간에 좋은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주민들의 생각과 속도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좀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좀 더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따 교육연수원 문제는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뭐 바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청하고 동구청하고 좀 이견이 있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제자리 걸음만 계속 반복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지 그 좀 보관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이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이제 전 교육감 있을 때부터 이제 울산 동구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교육연수원 이전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기본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다양한 조성 계획 속에서 연수원이 거기에 상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당연히 이전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MOU 체결 속에서 울산시는 115억이라는 예산을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3년 동안 이제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현재 교육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셨고, 그래서 이걸 공약으로 내놓으시기도 하셨고, 또 연내 이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옮겨 쓰면 마땅히 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이미 교육청하고 협의하에 만들어진 예산이거든요.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기관 대 기관끼리 더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교육연수원이 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전 부지도 확정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수령하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안도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이 만들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나가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 과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보건대 이 예산을 수령하고 또 교육감과 그다음에 울산시장님과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 이 문제 충분히 어쨌든 간에 그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의들을 다각도로 지금 이제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전에 보도난 걸 보니까 그 이전 부지 동구 이제 화장장 인근 그래서 이게 화장장 인근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교직원들이 상당히 뭐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혹시 뭐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부지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사실상 고민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이제 의견을 고민을 했던 거는 저희도 구청 옆에 바로 이제 대성공원이 있는 이제 그쪽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좀 난공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교육청에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역제안을 해온 게 지금 현재 이제 화장장 부지가 있는 곳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거기가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또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 네. 또 대교가 울산대교가 만들어지고 나면 가장 어쨌든 간에 적절하게 어떤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니까 거기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저희들은 문의를 해와서 그것을 만약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그 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또 주민들의 어떤 문화 복합 공간이 또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게 한 30년이 넘도록 이제 거기가 화장장 부지로 이용이 되고 왔지 않습니까? 또 여기를 또 잘 어쨌든 우리 공원을 꾸며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이제 맞춰가는 어떤 과정에서 제안이 되었고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부지였던가 이런 게 결정적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제 뭐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래 어려운 부지에 거기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뭐 새로운 것을 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부지 자체가 저희들로서도 알토란이고 네. 교육청에서 보더라도 이건 뭐 좋은 어쨌든 간에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어차피 이제 앞서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 뭐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동구청만의 문제도 예,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합의하셔서 예, 좀 예. 합리적인 안을 좀 도출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이제 뭐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외에도 이제 동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많을 텐데 예. 뭐 한두 가지 좀 가장 시급한 걸 꼽아 주신다면. 예, 동구는 이렇습니다. 동구에 이제 올해 초에 저희들이 이제 MTB 산악 자전거 대회를 예. 전국 대회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외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많이 말씀하신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동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까? 이렇게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네. 나무고기를 넘어오는 순간에 동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 정말 벚꽃길이 아름답고 연보산을 둘러보니까 산 곳곳마다 너무 참 아름답다. 동구에 조선소 일하는 일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름다운 환경이 있다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실 때 덤으로 대왕암도 구경 한번 하고 가십시오. 더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을 잘 살려가는 문제가 저희들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왕암이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연간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인프라를 잘 구성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 찾아오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경제 여건이 좀 나아지고 서민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보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동구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방어진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동구하면 또 방어진. 예. 방어진 항이 차지하는 기능이 굉장히 크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것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사장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되살리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어진 고도화 사업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화려했던 어떤 방어진 항 또 거기서 많은 사람 뭐 돈을 개가 물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잘 살았다는 동네인데 그런 어떤 명성들을 다시 한번 되찾아서 모두가 좀 잘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보자 이런 어떤 고민들을 집중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최근에 뭐 다행히 이제 화정동 재개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2007년 시작했다가 2008년도에 자그마카로 이제 부도가 나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10차례의 공매가 있었지만은 잘 진행되지 않고 이런 과정에 있다가 요번에 다행히 이제 요번에 1월부터 이제 수의 계약이 가능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건설업체들을 만나가지고 동구에 오시라. 동구에 좋은 집을 지으면 많은 사람이 선호할 거다. 이렇게 해서 다행히 뭐 현대 앵커에서 그것을 수용해 줘가지고 지금 뭐 요 부분에 대해서 무난히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년 3월쯤 되면은 시공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런 과제들이 하나하나 좀 해결되어 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좀 정치인 김종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뭐 시의원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시당 위원장도 하시고 예. 뭐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해 오셨는데 예. 처음에 정치에는 어떻게 입문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정치라기보다는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사실상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저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5.18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그날 처음 5.18에 대해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참 밤새 운 적이 있었어요. 고민도 많이 했고 이것을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같이 동참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게 사실상 학생 운동의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7년 이제 민주화 운동이 되고 난 뒤에 난 세상이 급격하게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빠르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확대되고. 또 그리고 91년도에 그 지자체가 이제 새롭게 부활되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부터 했던 주민들의 생각을 잘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나간다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정치는 분명히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역운동이라는 것을 좀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동 과정에서 사람들이 출마를 좀 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권유가 있었고 2002년도 울산 광역시의원으로 예. 나가게 된 게 그때가 첫 어쨌든 정치라면 정치라는 어떤 영역으로 뛰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구전에 뭐 택시를 운전하시면서 이제 서민들의 예.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고 예. 그것도 들은 목소리를 또 정책에 이제 반영하시고 그렇게 예. 많이 좀 노력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구청장님의 어떤 정치 철학과 예. 일맥 좀 상통하겠죠. 예. 저는 이제 그 어떤 정치도 주민들의 어떤 참여와 국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들을 진정한 주인으로 어떻게 세워나가느냐. 거기에 모든 어떤 가치와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무시해서 잘 되는 걸 저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잘 끌어내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만나는 것이고 그들과 어째 토론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만 잘 돌아가면 예. 상당히 이제 뜻을 모아서 가니까 예. 뭐 다른 반발도 없을 거고 어떻게 보면 예. 더 발전해 갈 수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 행정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또 그 예. 과정에서 또 예. 뭐 그거는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주고 그럼 이거는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러면 또 왜 안 해주느냐 예. 뭐 이런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 예. 저희들 사실 처음에 가서 주민 설명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형식적일 수 많잖아요. 예. 이걸 했다 안 했다 이런 그렇죠. 것만 가지고 요식행위로 얘기가 끝날 수가 되니까 있으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최대한 어떤 주민들의 이해 당사자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의 고민들을 모아낼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작은 공원을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은 주민 설명회를 다 했거든요. 예. 하고 또 중간쯤 되고 나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기가 어떻습니까?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이 없습니까? 또 토론을 한번 하고 둘러보고 했죠.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또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이것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은 그냥 귀찮아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느냐. 오히려 의견만 분분하고 잘 빠르게 진척이 잘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좀 그런 불만이 나올 만할 것 같아요. 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우리 직원들 스스로 나서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예전에는 가봐야 내 얘기가 반영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의견도 주시고 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구청장님은 그 비정규직 19명을 내년까지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오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시는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데 또 이제 비정규직이 그분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고민도 있을 텐데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또 불거질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공공부문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내에 어떤 비정규직을 일정한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선뜻 잘 진행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액임금제라는 부분에 묶여서 진행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총임금을 정해져 있는데 이들의 임금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총액임금을 넘어서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맥락에 있어서 어떤 중앙정부가 분명히 풀어야 될 문제는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고용 안정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계약직으로 해서 기간제로 해가지고 10개월 쓰고 2개월 놀게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또 상시적으로 연속적으로 되는 일을 그다음에 1월 달에 재고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거는 어쨌든 간에 좀 기만적인 어떤 행위이고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상시고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시고용을
하도록 하고 그들의 어떤 생활력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로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누가 먼저 선행할 것인가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예. 그랬을 때 이렇게 어떤 사회적 합의도 만들어지고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내년에 어렵지만 어쨌든 우선 19명을 먼저 올해 내년에 거쳐서 하고 점진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정치인 김종훈 뭐 이제 구청장 끝나시고 나서도 계속 이제 정치를 하셔야 될 텐데 예. 뭐 정치인 김종훈의 좀 최종 목표랄까요? 예.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이제 뭐 시의원 4년을 하긴 했지만은 또 행정이라는 영역에서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남짓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워놓은 과정에 있어서 이런 데 정치는 자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진정하게 어떻게 평가받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늘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노력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노력만 한다고 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평가가 분명히 따르는 부분이니까 그런 속에서 어쨌든 규정이 되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그 정치라는 어떤 목표, 그 또 당선이라는 목표 이것을 또 쫓아다닐 경우에는 오히려 오류를 많이 변할 것이고 네.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어떤 여건에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임기가 한 1년 반 정도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좀 밝혀주시고 예. 혹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덧붙여서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남은 기간 1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늘 배운다는 자세로 함께 일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는 그런 행정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더 아픈 곳이 없는지 챙겨보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행복한지 보듬고 함께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러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동구 발전 그리고 울산 발전을 위해서 예. 더욱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마리 많이 바쁘실 텐데 자리 함께해 예.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우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우석 기자,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한 전시 컨벤션 센터의 건립 계획과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사무직 직원들의 생산직 전환 신청과 그 파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UBC 울산방송이 산업수도 울산에도 전시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지 1년 5개월 만에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손우석 기자, 최근 울산시와 도시공사가 부지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는 지난 3일 울산시청에서 전시 컨벤션 센터 부지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서게 될 곳은 KTX 울산역 서쪽의 역세권 부지. KTX 역세권의 핵심 시설이 될 전시 컨벤션 센터는 1,375억 원을 들여 지하일층 지상 3층 규모의 전시장과 회의장,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같은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부지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역세권을 개발 중인 울산도시공사가 4만 3천 제곱미터를 442억 원의 건립부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철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 편에서 가장 가까운 그 위치, 거의 이 역에서 뭐 도보권으로도 가능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는 건립 이후 5년 동안 7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와 4천 명이 넘는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전시나 투자 활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서 울산 문화의 격을 높이는 데도 큰 몫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역 산업 홍보는 물론 새로운 사업 유치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그런 대형 규모가 아니라 지역 내수 수요에 맞는 어떤 8,000 스퀘어미터 이상의 어떤 전시장 규모는 건립이 되어도 충분한 어떤 그 수요가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울산시는 이달 안에 지식경제부에 전시시설 건립 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당초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지난해 상반기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울산시가 다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는 국비 확보 방안과 불투명한 사업 전망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건립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UBC 울산 방송이 연속 기획으로 전시 컨벤션의 필요성을 보도하면서 재추진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매년 4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하노버 메세. 46만여 제곱미터로 세계 최대 규모 전시 행사인 하노버 메세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체들이 참가해 신기술을 선보이며 고객 유치에 나섭니다. 주요 도시마다 이와 유사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독일은 전시 컨벤션 산업으로 250억 유로, 우리 돈 약 40조 원을 생산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2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을 전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는 한국 마이스해로 선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울산만 유일하게 전시 컨벤션 시설이 없는데요. UBC 울산 방송은 이 때문에 지난 8월 울산도 전시 컨벤션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전시 산업의 연간 매출 규모는 1조 6,940억 원, 부가가치는 8,807억 원에 달했지만 7대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울산만 전시 컨벤션 시설이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8년 전시산업발전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에는 마이스 산업을 17대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호텔처럼 수익 사업을 목표로 하는 시설, 관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수요를 창출하고 그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 그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인근 부산시가 2001년 개관한 백스코를 통해 10년 만에 아시아 4위, 세계 17위의 컨벤션 도시로 성장한 것도 자극제가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결국 지난해 11월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추진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에도 전시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서면서 일부 시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근 경주시에 이미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기존 시설들도 대폭 확장됐기 때문입니다. 또 국비 지원도 이전처럼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12개 전시 컨벤션 시설 가운데 최근 대구와 인근 부산이 시설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게다가 전주와 구미 그리고 인근 경주시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을 포함하면 동남권에만 전시 컨벤션 시설이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 운영을 매다지 못하고 있어 정부도 국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니까 정부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 설득시키는 분위기가 과거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구발주자인 울산이 선발주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숙제입니다. 울산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 규모가 부산 백스코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데다 운영 노하우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중국의 신축 시설은 실내 스포츠 경기가 가능하고 쇼핑센터를 갖추는 등의 복합 기능을 추가하면서 수요 패턴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시 컨벤션만 따로 해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시 컨벤션 시설이 있는 것도 복합으로 만듭니다. 그런 큰 패턴, 어떤 수요의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하지만 완공까지는 6년여 동안의 시간이 남아있어 예산 확보에서부터 운영 방안까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는 지역 산업 발전은 물론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이 본격화된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사무직 직원들의 생산직 전환과 관련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산직 전환 신청을 받았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생산직 전환을 신청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대리급 이하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군 전환 신청을 받았는데요. 무려 13%에 달하는 직원들이 직군 전환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졸 출신 사무직인 김모 대리는 입사 34년 만에 사무실 대신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일하겠다며 회사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대리급 이하 사무직을 대상으로 직군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김 씨처럼 자신의 직군을 바꾸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모두 175명입니다. 고졸과 전문대졸 등 구사무직이 대상인데 전환이 가능한 사무직 1,300여 명 가운데 13%가 블루칼라를 선택한 겁니다. 현대차 그룹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노조 측에서도 가장 강성한 노조거든요. 강성 노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직장에 대한 안정성 측면이 사무직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고 이 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낮지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안정화 측면을 찾은 부분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건 현대차 노사가 올해 단체 협상에서 일반 직군 대리 이하의 구사무직군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한 차례 전직 기회를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회사 측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심사와 현장 실습을 거친 뒤 내년부터 생산 라인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 생산직 전환 대상이 일반 사무직 전체가 아닌 2000년 이전 고졸 사무직으로 한정한 만큼 확대 해석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자가 몰린 데는 사무직보다는 생산직이 더 낫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170여 명이나 되는 사무직들이 이른바 화이트 칼라 대신 블루 칼라를 선택한 속사정. 어떻게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사례를 보면 와이셔츠를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에 대한 동경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사무직의 경우 과장으로 승진하면 노조원 자격을 잃게 되지만 생산직은 직급에 관계없이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직으로 있다가 과장 승진이 안 되면 고용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생산직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조합원 범위에 있다가 비조합으로 가게 되면 고용 불안 또 이후에 진급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서 12년 단축해서 요구하는 확정에서 노사랑 합의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용 불안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말합니다. 베이비붐 이후 세대들이 회사에서 언제 구조조정될지 모르는 불안감 확산이 생산직 전환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고용이 불안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서 일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사무직의 생산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그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고용 불안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사무직 직원들의 생산직 전환은 다른 기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고용 불안은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이번 현대자동차의 전환 배치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가 공식적으로 생산직 전환 신청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용기관과 임금에 있어 생산직이 사무직을 앞지르면서 사무직이 생산직을 자청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인 만큼 기업체들은 현대차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노조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노조 강력한 기업에서는 현대자동차처럼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가는 이런 사례가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뭐 그게 그렇게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 이런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무직의 생산직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사원들이 가장으로 진급하기 전 생산직으로 전환하면 생산직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에 대해서 바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생산성을 올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생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경험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상시적인 생산직 전환은 더욱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무직 직원들의 생산직 전환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고용 형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다른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우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매거진 울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분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